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는 박준현 운용경 만나보겠습니다. 운용경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글쎄요, 내년에 그 경제 키워드는 글로벌 큰손들의 불확실성이라고 좀 꼽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중국을 지금 중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미국이 이제 올해 말에 올릴 거냐 또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어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좀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동향이 좀 많이 꺾이면서 이런 글로벌 경제 위축의 좀 여파를 벗어날 수는 없는 움직임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동향 점검하면서도 전략까지 연결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네.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종합주가지수가 2050 정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2050까지 주가 상승은 뭐 미국의 9월달 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 부분이 뭐 내년도로 2월 될 거라는 그런 부분에 따른 안도 랠리가 주가의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0월 미국의 FOMC에서 또 한 달 만에 다시 정책 기조가 올해 안에 금리를 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어떤 멘트가 있어가지고 다시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국면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2월 달 FOMC가 약간 불확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종합주가지수 2050 라인은 어느 정도 안더랠리 이후에 국내 경기 회복과 그다음에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좋게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할 수 있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들과 그다음에 현재 국내 경기, 그다음에 현재 발표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진이 전반적인 주가 부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적인 해외적인 경기 동향과 국내 최근에 발표된 9월달 산업 동향, 그다음에 수출 동향을 좀 점검해 드리고 그리고 주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주요 산업들에 대한 현재 이슈가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통한 현재 국내 기업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좀 판단해보고 11월 달 약간의 투자 전략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경기, 국내 요즘 뭐 우리 시장,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재 글로벌 경기 자체는 함께 묻어서 가는 쪽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를 일단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좀 돼야지 국내 수출 기업들도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글로벌 경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는 OECD 경기 선행지수 흐름입니다. OECD 32개 국가들에 대한 경기 선행지수를 지수화해 놓은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하락 기조입니다. 현재 이 지표는 7월달, 8월달까지 정도 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8월달까지 경기 선행지수는 이미 10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7월달에 100.7에서 현재 8월달에 99.7 정도까지, 99.9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니까 즉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이상에서는 향후에 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데 10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 어떤 경기 수준 자체가 좀 불안하다는 그런 국면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지금 작년 연초부터 해서 떨어지고 있다. 떨어진 부분 자체는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OECD 핵심 그렇던 구성 국가들이 경기 부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보니까 7월 달에 99.5에서 99.2로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지수가 7월 달에 97.6인데 97.2까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일본 경기 자체도 유축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유로존만 그래도 완만하게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데 유로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기 자체는 완만하게 경기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완만하게 지금 유축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경기 동향입니다. 국내 10월 30일 날 발표가 된 국내 산업 동향은 그래도 양호한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경기 회복 저짐이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 생산 활동이 2.4% 가까이 증가됐는데 아마 2.4% 정도 증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월간 단위로 증가될 정도고 그다음에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9월 달에 큰 폭으로 좋아졌던 부분 자체는 내수 소비 성장과 관련된 정부의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일회성 어떤 생산 지표 호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쪽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종이 산업 생산 활동을 좀 기여를 했고요. 여기다가 소매 판매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기여한 부분 자체가 산업 생산 활동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조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경기 체감 지수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그래도 8월 달에 비해서 약간 올라서고 있죠. 근데 71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100 이상이면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응답이 많다는 부분인데 여전히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경기 자체가 100 아래에서 비관적으로 경기 자체가 보는 사람이 많다는 관점에서 기업 체감 경기 자체가 더디게 특히 제조업이니까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서비스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제조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74 정도의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자체가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따라서 국내 경기 장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조금 전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경기 선행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OECD 경기 선행이 8월 달까지 떨어졌다가 8월 달 이후에 상승했다가 지난 10월 때 작년에 위축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경기 선행 지수가 하고 종합 주가 지수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것 자체도 향후에 6개월 이후에 6개월 정도 선 반영돼서 움직임이 전개된다고 그랬죠. 경기라든가 이 경기 선행 지수 자체도 향후에 6개월 이후에 즉 10월 달 같은 경우는 내년도 2월 달, 3월 달 이후에 어떤 경기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경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년도 정도 가게 되면 국내 경기 자체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는 위축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기 지표 자체는 약간의 내수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은 약간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접근하고 분들한테는 우리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부분 자체는 또 상당히 비관적인 부분이죠. 주말에 발표된 우리나라 10월달 수출 동향입니다. 무려 15.8% 정도 급감했다고 그랬습니다. 6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가 좀 나왔는데 작년 10월달 대비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상당히 수출이 크게 증가됐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 10월달 수출이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10개월 연속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이죠. 수입 부분 자체도 크게 좀 감소를 좀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도 증가되면 수출이 좀 증가 좀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흑자는 45개월 연속 흑자는 좀 기록하고 있지만은 수출도 감소하고 있고 또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던 흑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기 자체는 현재는 불황형 흑자 기조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부분 즉 우리나라 70% 이상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회복이 되면 수출이 증가돼야지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산업 동향 자체가 내수 부분에 영향이 크게 부분이 작용이 좀 되면서 산업활동 증가된 부분 자체가 수출 자체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래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주요 우리나라 수출 주력 제품들에 대한 수출 증감률입니다. 10월 달에
뭐 휴대폰을 제외하고는 무선 통신기기가 약 42%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거죠. 현재 부진한 국민을 나타내고 있는 선박 수출 같은 경우 무려 60% 정도까지 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유가 하락이 당연히 작년 이맘때에 대비해서 거의 아마 4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감소했다 친다 한다 한다라도 그래도 철강이라든가 다른 유가 하락에 영향이 없는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주력 제품들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월 달 수출은 뭐겠습니까? 4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3분기 실적 자체도 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결국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매물층, 2050포인트의 강력한 매물층과 함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입니다. 지역별로 유일하게 지금 별로 뭐 물량 자체가 크지 않는 베트남만 증가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은 8% 감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11% 정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의 수출이 좀 증가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감소하고 있다. 주력 수출국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국내 자체가 부진한 국면에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업종들이죠. 뭐 초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운업종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그다음에 철강이라든가 건설업종 중심에 정부에서 이런 어떤 부진한 해외 경기 부진함에 따라 가지고 국내 경기 관련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구조 조정을 가속화에 나서고 있다. 이 기사 내용은 11월 1일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한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빅3에 대해서 합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겠지만은 일부 이제 중소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해야지 생존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해운업종 같은 경우도 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합병을 해야지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이 제기가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국제강이라든가 그들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떨어지는 그런 또 자산들 업종을 매각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에 진행하는 그런 국면에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대부분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면서 부진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정부의 주요 산업들에 대한 부진한 산업들에 대한 이슈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합병 진행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 부분 자체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부진한 국면들은 부진한 합병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에서 불확성이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에서 경계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진한 국면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3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 지난주까지 실적을 좀 많이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랬었죠.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현재 발표된 기업들, 이거는 11월 2일 날짜 기준인데, 영업이익 기준에서 컨센서스가 200약 5조 정도 되는데, 현재 발표된 실적은 175조니까 약 13% 정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감소하는 수치이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은 164조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발표되는 기업들은 110조 원 정도가 110조가 아니라 11조 원이죠. 11조 원 발표가 되고 11조 정도 발표가 좀 16조 원 발표가 되는데 11조 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30% 가까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안 나왔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 순위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실적의 PER이 현재 기준에서 MSCI 기준에서는 거의 지금 제가 계산해보면 시장에서는 10.5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는데 제가 계산해보면 거의 12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 상장 기업들에 대한 PER 계산을 본다면 거의 13.9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종합주가지수 2050포인트대에서는 국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국내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다는 관점에서
주가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또 부분이다. 즉 현재 올해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 실적으로 한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적 자체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의 어떤 상승 부분에 대한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제가 좀 고민해보는 어떤 전략입니다. 일단은 시장은 저는 나쁘게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 뭐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약간의 어떤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분기 실적 자체가 기대치에 못 미쳤고 수출 기업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관점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을 하겠지만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올해 주가의 종목별로 상승 기대치에 대한 낮추면서 현재 시장 자체가 그래도 수출보다는 내수주 중심의 어떤 전개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내수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실적 고전 배당주 쪽으로 슬림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재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우선주가 상당히 투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했던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삼성전자 우선주가 빠르게 올라왔듯이 아마 현대차라든가 다른 여타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 가격 계율이 큰 종목들은 이중종 쪽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셔야 좀 되겠죠. 근데 현대차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배당 수익 상당히 높게 좀 나올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6% 정도, 그다음 두산 같은 경우 6.2% 정도. 그래서 우선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보통주와 가격 계율이 높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 즉 3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어려운 국면에 좋게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들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좀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실적이 발표되고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실적 호전 종목 중에서 제가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소개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SNTC를 잠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들 종목들은 충분히 워런 버핏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저는 경기 관련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경기가 무관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무관하게 경기 어려운 국면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회사인 것 같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 자체가 독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8% 가까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열 교환기 쪽입니다. 소규화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보일러 열 교환기 쪽에 전반적으로 플랜트 시장 자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게 나왔다는 자체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배당 상황도 상당히 높다는 관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2,000원도 충분히 목표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워런 버핏이 건설주는 매매를 하지만은 이런 어떤 한국토지신탁 저는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워런 버핏도 2000년도에 이지스 리얼리티라는 회사를 직접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실적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종목이죠. 시장 점유율 70%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소환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26%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고요. 현재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고 있고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 사람 차입형 투자 신탁에 대한 경쟁력이 더 강화됩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겠는가. 급하게 가지는 않지만 꾸준히 중장기 투자하게 되면 목표 가격 48,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워런 버핏의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뭐 이런 자주 하는 얘기죠. 10년간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10년간 상관없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라.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경기 관련 종목보다는 방어적으로 꾸준하게 조금 전에 한국토지신탁처럼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되는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라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고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부 실적과 그다음에 내수 소비주 그리고 배당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전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